안녕하세요. 피싱루나TV의 루나입니다. 루하. 자, 오늘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키워드로 정리한 기초지식 700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봐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한 번씩 훑어 나가도록 할게요. 신체 절단 부위의 후성 처리 방법은 깨끗한 거즈 또는 손수건 등으로 절단 부위를 싼 뒤 얼음이 채워진 비닐 주머니에 넣어 밀봉하는 것이 좋다. 4시간 이내에 접합하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12시간까지는 접합이 가능하다. 수돗물이나 소독용 알코올에 절단 부위를 담았을 경우에는 조직이 망가져서 접합이 안 될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하루에 2회의 조석이 발생한다. 하루 중 해면이 가장 낮아지는 저조에서 가장 높아지는 고조까지는 대략 6시간 12분 정도이며 썰물에서 다음 썰물까지는 12시간 15분 정도, 25분 정도가 소요된다. 계절풍이란 대륙과 해양의 열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며 겨울의 계절풍이 여름의 계절풍에 비해 훨씬 강하다. 겨울에는 해양에 저기압이 생성되어 대륙으로부터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조석의 간만에 따라 수면 위에 나타났다, 수면 위에 잠겼다 하는 바위를 간추람 썰물바위라고 한다. 열대 또는 아열대에 근원을 두고 있는 해류로서 부근의 해수에 비하여 온도가 높으며 염분이 높고 해수가 투명한 해류를 난류라고 한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119 신고 및 AED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따라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성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인공호흡 시 1초간 1회 정도의 속도로 2회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이다. 인공호흡 시 너무 과다하게 숨을 불어넣지 않는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이며 가슴 압박의 깊이는 5, 6cm이다. 단 소아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 깊이로 가슴 압박을 해준다. 종합해보면은 인공호흡은 1분당 120회이니까 1분에 60초. 그러면 1초에 2회 정도, 최대 2회 정도 속도로 가슴 압박의 깊이는 5, 6cm, 5, 6cm 정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숨을 이게 한 세트 같네요. 조차가 급대가 될 때의 조석을 대조라고 한다. 지혈 때는 전문 의사가 떼어낼 때까지 그대로 둔다. 해도에서 해저 지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평면도상의 수심이 같은 장소를 연결한 선을 등심선이라 한다. 평면도상의 수심이 같은 장소를 연결한 선을 등심선이라 한다.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 기도, 호흡, 순환을 평가하며 소독거즈로 화상 부위를 덮어주고 산소를 투여한다. 물집은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터뜨리지 말아야 하며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물질들도 떼어내지 않는다. 산소를 투여하는 게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 없으니까 소독거즈로 화상 부위를 가볍게 덮어서 공기가 통하게끔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절대 터뜨리면 안 되고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물질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손톱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요. 절대 그냥 거즈만 덮어두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또 도움이 되네요. 자, 심폐소생법 중 가슴 압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심장 파열, 폐 저상, 간 또는 비장 파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법 할 때, 가슴 압박을 할 때 주위에서 5, 6cm 정도만 가볍게 해주는 게 좋네요. 자, 파도 발생의 주된 원인은 바람이다. 해도에는 해안의 지형, 조류의 성질, 수심 등이 표시되며 풍향은 표시하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쇼크 환자의 응급처치,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옷이나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하는 거 우리 보통 목이나 그 넥타이나 셔츠가 꽉 조인 옷을 입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넥타이를 풀어주고 단추도 풀고 그렇게 해서 숨쉬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옷이나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준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얼굴을 측면으로 돌려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15에서 20cm 정도 높여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가도록 해야 한다. 15에서 20cm면 이렇게 한 뼘 조금 넘게 그 정도 뭐 쿠션이나 그런 나무 강목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다리를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조류의 유속은 달의 모양에 따라 인력이 다르게 작용하므로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고로 달의 모양만 봐도 오늘 조류의 속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부력을 갖춘 소형 주머니에 30m의 로프가 들어있어 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장비를 드로우백이라 한다. 드로우백. 약 최고 고조면은 해안선을 나타내는 경계선의 기준이다. 기조력에 의해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 운동을 조류라고 한다. 좌우, 우좌 이렇게 흐르는 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무동력 보트를 이용한 구조술. 익수자에게 접근해 노를 건네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익수자를 끌어올릴 때 전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트 위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뒷면에 매달리게 한 후 신속히 이동한다. 보트는 선미에서 익수자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랍니다. 태풍의 징후, 기압이 내려가고 구름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놀과 바다 울림이 있다. 저군이 온 하늘에 퍼지는 것은 날씨가 좋아지는 징조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해파리 쏘임 예방법. 해파리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해파리 사체에 스쳐도 쏘일 수 있으므로 신발을 착용하고 해변을 걷는다. 해파리의 촉수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명환, 구명부환은 일반 튜브 형식이나 익수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 끈이 달려있는 구조 장비라고 합니다. 레스큐 튜브는 길이는 1m 이상이고 스폰지 형태의 부드러운 소재의 튜브로 양끝에 호크가 부착되어 있어서 익수자의 가슴을 감아 체결할 수 있어서 구조 시 편리성이 있다. 레스큐 튜브는 검색을 해보니까 길쭉하게 이렇게 1m 정도 되는 길쭉한 튜브인데 그 양끝으로 훅이 있어가지고 일반 튜브처럼 가슴에 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튜브인 것 같고, 레스큐 캔은 3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익수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가 있대요. 자, 레스큐 튜브, 레스큐 캔이 있는데 레스큐 튜브는 길쭉한 형태로 가슴에 감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레스큐 캔은 납작한 형태로 길이가 짧고 무게감이 있어서 투척이 용이하답니다. 3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조난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 편서풍 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상황 파악 및 구급대원의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 출혈이 심한 경우 출혈 부위를 계속해서 손으로 압박을 합니다. 구토를 하는 경우는 옆으로 눕히고 신체 일부분이 절단된 경우에는 절단 부위를 찾아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깨끗한 거즈로 싸서 얼음이 들어있는 비닐 봉지 안에 넣고 밀봉해서 4시간 이내에 들고 가서 접합을 해야
접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죠. 신체에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경우 상처가 벌어지거나 출혈에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안전장비는 위급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실 전체에 고르게 비치해야 한다. 해무는 바다에 끼는 안개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에서 10월에 주로 나타난다. 따뜻한 해면의 공기가 찬 해면으로 이동할 때 해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생긴다. 따뜻한 해면의 공기, 찬 해면으로 이동할 때 해무가 낀대요. 열사병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 입고 있는 옷은 느슨하게 풀거나 벗기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떨어뜨린다.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는 등 즉각적인 냉각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의온 음료를 줍니다. 동맥은 온몸의 장기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손상을 입으면 상처로부터 많은 피가 내뿜듯이 나온다.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또는 습한 지면 위를 이동할 때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를 증기무라 한다.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또는 습한 지면 위를 이동할 때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를 증기무라 한다. 증기무 처음 들어보네요. 창조 또는 낙조의 전후에 해면의 승강이 극히 느리고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해면의 수직 운동이 정지된 상태를 정조라 한다. 해면의 수직 운동이 정지된 상태를 정조라고 합니다. 봄, 가을철의 이동성 고기압인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기단이다. 중국의 양쯔강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의 대륙성 기단이다.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농작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온도에 따른 체온 손실 증상. 우리 체온이 보통 36.5도가 정상이라고 하죠. 36도에서 34도까지 떨어졌을 때 떨림 증상이 발생을 하고 34도에서 32도까지 떨어지면 그 사이에는 판단력까지 장애가 되네요. 판단력 장애, 기억력 감퇴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고 31도 이하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열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30도 이하가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네요. 체온 손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해상사고의 발생 원인, 항해 계기의 정비 불량, 잘못된 선의 결정, 과실, 태만, 부적절한 운용술. 공선 항해는 화물을 싣거나 여객을 태우지 않고 하는 항해하는 것으로 해상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 소나기나 우박, 번개, 천둥 등을 동반한 구름을 정란운이라 한다. 내부 출혈 시 처치 방법. 이송 시 다리를 들어주고 다른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치한다. 부상자에게 입으로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내부 출혈 시는 입으로 어떤 것도 주면 안 된대요. 기온과 온도 측정. 일반적으로 기온이란 지상에서 1.5m 높이의 온도이다. 해상의 기온은 해면상에서 약 10m 높이의 온도이다. 일중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를 일교차라 한다. 섭씨 온도.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온도의 표준으로 정하여 그 사이를 100분 동안 온도. 우리가 주로 쓰는 온도가 섭씨죠. 화씨 온도. 일기압 하에서 물을 여는 점을 32, 끓는 점을 212로 정하고 두 점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 이 화씨 온도는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온도 K. 물질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온도.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적인 화재나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통풍 및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통풍 차단하고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소화 작업자의 안전과 구출할 기구를 준비합니다.
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소화 방법을 강구한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화재 진압에 아주 큰 관건이라고 하네요. 기조력에 의해 일어나는 해수의 수직 운동을 조석이라 한다. 아까 수평 운동을 조류라고 했고 수직 상하 운동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바람, 풍향은 16방위, 풍력은 13계급으로 구분합니다. 기록 시간 내에 최대 순간 풍속을 최고 순간 풍속이라고 하고 풍속의 단위는 앰퍼세컨, 노트 등으로 나타냅니다. 새암과 암암, 조조시에도 잘 보이지 않는 해상 또는 해저의 바위를 말한다. 대체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것을 해류라 한다. 저체온 환자의 응급조치, 젖은 의복을 제거하고 따뜻한 장소로 옮긴다. 실온의 산소를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준비를 한다. 실온의 산소를 투여. 실온의 산소는 어떻게 투여하죠?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따뜻한 장소에서 공기를 세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저체온증일 경우 따뜻한 물수건이나 이불, 담요 등으로 체온을 서서히 올려야 한다.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네요. 열사병 환자의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로 이동 조치 후 119에 도움을 청한다. 젖은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떨어뜨린다. 욕조에 시원한 물을 담아 머리만 남기고 잠기도록 한다. 시원한 물과 음식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속력 구하는 법.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 나누기 시간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물표 간의 거리가 5해일이고 항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5분일 때 이 배의 속력은 5해리 나누기 60분의 15분. 그래서 20노트이다. 시침로와 진침로. 시침로는 풍압차가 있을 때 진자호선과 섬수미선이 이룰 각도. 책에 이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고 넘길게요. 진침로는 풍압차가 있을 때 진자호선과 항적이 이루는 각도이다. 시침로와 진침로의 교각이 풍압차이다. 아우 어려워. 자, 레이더는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전파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물표의 거리와 방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레이더의 화면에는 허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는 허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대선에서 본선과 같은 주파수의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내는 현상을 간섭현상이라 한다. 펄스 반복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간섭에 의한 점들이 원 또는 나선형으로 나타난다. 고속 선박들이 선수의 형태를 구상선수로 채택하는 이유는 조파 저항, 배가 파도를 생성시킴으로 받는 저항을 조파저항이라네요. 배가 파도를 생성시킴으로 받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아유, 진짜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 자, 봅시다. 선수가 좌우 교대로 선회하려는 왕복 운동을 요인이라 한다. 좌우 교대로 선회하려는 왕복 운동을 요인이라 한다. 피칭. 선수와 선미가 상하 교대로 회전하는 종경사 운동. 롤링. 선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횡경사 운동. 좌우로 회전하는 게 롤링이고 선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게 롤링이고 선수와 선미가 배 앞과 배 끝이 상하 교대로 회전하는 종경사 운동 피칭. 러칭은 선체가 횡동료 중에 옆에서 돌풍을 받거나
돌풍을 받거나 파랑 중에서 대각도 조타를 하여 선체가 갑자기 큰 각도로 경사하게 되는 현상. 선박의 전복사고와 가장 관련된 깊은 선체 운동은 롤링이다. 선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경사 운동이 제일 전복사고가 가장 깊대요. 운항 중 보트가 얕은 모래톱에 올라앉은 경우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엔진을 정지하여 냉각계통 문제로 인한 엔진 고장과 추진기의 프로펠러 파손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보트가 얕은 모래톱에 올라앉은 경우 엔진을 먼저 정지해야 된대요. 보트의 속력은 10노트란 1시간에 10노트란 1시간에 10해리를 운항하는 속력이다. 같은 출력에서 후진 속력은 전진 속력의 5-60%다. 속력 게이지는 주로 mph 단위를 사용한다. 모터보트 엔진에 이상이 생겨 닻이 투명하였으나 닻이 끌릴 경우에는 닷줄의 길이를 늘려 닻이 해저면에 확실히 맞물리도록 해야 된다. 모터보트 엔진에 이상이 생겨 닻이 투명하였으나 닻이 끌릴 경우에는 닷줄의 길이를 늘려 닻이 해저면에 확실히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 방현대를 사용하는 목적. 충돌을 대비하여 선체와 선체 사이에 끼워 충격을 흡수하면서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방현대. 모터보트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재는 파도 및 외력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구조로 만들어진다. 선수재. 마그네틱 컴퍼스는 자기 자오선을 이용한 나침의로 방위를 측정하는 계기이다. 마그네틱 컴퍼스. 방위를 측정하는 계기이다. 자기 자오선. 모터보트 운항 중 우현 쪽으로 사람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익수자가 프로펠러에 휘감기지 않도록 우현으로 변침한다. 운항 중 우현 쪽으로 사람이 빠졌을 때 프로펠러에 휘감기지 않도록 우현으로 변침한다. 우현 쪽으로 사람이 빠졌는데 우현으로 변침한다. 어렵습니다. 로프의 규격은 직경으로 표시한다. 프로펠러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전 시 진행하는 거리이다. 선박이 선회할 때 나타나는 킥 현상. 전타 초기에 선미가 원심로로부터 타각을 준 반대쪽 횡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으로 전타 초기에 선미가 원심로로부터 타각을 준 반대쪽 횡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킥. 장애물을 피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배 길이의 4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이며 선의 초기에 나타났다가 차츰 사라진다. 이번 페이지는 상당히 어렵네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읽고 넘어갈게요.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항행시 주의사항. 모든 선박은 낮이라 할지라도 등화를 켜고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며 필요시 경계원을 증가 배치한다. 상황에 적절한 무중 신호를 게시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항행해야 한다. 표준 좌우선은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경선이다. 우리나라의 표준 좌우선은 동경 135도 선으로 일본 표준시와 일치하며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9시간 빠르다. 상대 방위는 선수 방향을 중심으로 선수 영도를 하여 시계 방향으로 360도까지 측정한다. 다른 수상 레저 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2m 이내로 근접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교차 방위법.
두 군데 이상의 물표 방위를 재어 그 교차점으로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물표를 선정할 때에는 위치가 정확하고 잘 보이는 목표, 먼 목표보다 가까운 목표여야 하며 두 물표 선정 시에는 교각이 30도 미만인 것을 피해야 한다. 교각이 30도 미만인 것을 피해야 한다. 네. 레이더 황법에서는 같은 방위에 있고 조금 떨어진 물체를 구별하기 위해 측정 거리를 범위를 작게 하면 물체 방위와 거리가 더욱 상세히 나타나므로 물체 간 구별이 용이해진다.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경우 선수 방향으로부터 풍파를 받으며 접근하는 이유는 풍파에 밀리는 현상이 줄고 선박 조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마그네틱 컴퍼스의 나침의가 자기 좌우선과 이루는 교각을 자차라고 하는데 선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닻의 파주력은 앵커나 사슬이 해저면과의 마찰이나 박힘으로 생기는 저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저질의 상태, 닻의 크기, 닷줄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닻의 파주력은 선체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자기 나침의는 자기 좌우선을 이용한 나침의 하나로 방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보트의 침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경우는 상대 선박의 방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때이다. 다음 페이지. 선박의 등화. 주위에 다른 선박이 없더라도 1몰에서 1출시까지 등화를 점등해야 한다. 형상물은 주간에 표시하며 낮이라도 시계가 흐린 경우 점등한다. 스커딩.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때 선수 좌우현 230도 방향으로 최소의 속력을 운항하는 것으로 높은 파도에서 가장 안전한 항해 방법이다. 좌우현 230도 방향으로 최소의 속력. 스커딩. 90도씩은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각각 90도까지 측정한다. 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항해용 해도로서 점장도는 항정선이 항상 직선으로 표시되므로 항해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항해용 해도로서 점장도는 항정선이 항상 직선으로 표시되므로 항해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답니다. 등의 종류. 섬광등. 섬광등은 빛을 비추는 시간이 꺼져 있는 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섬광을 발사하는 등이다. 군섬광등은 섬광등의 일종으로 일주기 동안에 2회 이상의 섬광을 내는 등. 급섬광등은 섬광등의 일종으로 1분 동안에 60회 이상의 섬광을 내는 등. 엄청 반짝반짝반짝 하는 등이네요. 부동등은 등색이나 광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빛을 내는 등. 명암등은 한 주기 동안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 꺼져 있는 시간보다 길거나 같은 등. 명암등의 일종으로 명암등의 일종으로 한 주기 동안에 2회 이상 꺼지는 등. 호광등은 색깔이 다른 종류의 빛을 교대로 내며 그 사이의 등광은 꺼지는 일이 없이 계속 빛을 내는 등입니다. 광달거리는 등광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하며 관측 안고와 등고가 높을수록 광력이 클수록 길어지고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방위 표지에서 표지 남쪽은 항해의 안전 또는 표지 북쪽은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표지 남쪽은 항해의 안전, 표지 북쪽은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라네요. 선체 재질별 특징. 목선은 수분 흡수가 잘 되고 철제선은 녹이 쉽게 발생하고 경합금성은 전식 작용이 쉽게 발생합니다. 교차 방위법. 2개 이상의 물표의 방위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연안 항해 시 많이 사용합니다.